일단 그 말씀에 답을 드리자면 현타 옵니다. 그래서 집, 방위, 터 상담을 하다 보면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결국에는 뭐다? 네. 안녕하세요, 손녀님.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이사 시즌이죠. 그렇죠. 연초가 네. 되었네요. 예, 사람들이 이제 이사 많이 가고 저희도 가게 됐고요. 이제 음. 계약한 집을 좀 말씀드리고 어떤지 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네, 주소는 동 아파트. 저희가 3월 31일 날 이제 이사를 가는데 괜찮은가요? 일단 이사오는 사주에 문서 이동수가 있어야 되죠. 자, 이동수는 사이즈가 있습니다. 대자, 중자, 소자.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동수, 이사수는 이직운이 있다, 옮기는 운이 있다, 이사할 운이 있다, 통짜로 크게만 생각하시는데, 사주를 보는 제 입장에서는 이제 하늘이, 신이 나눠주십니다. 대자리 동수구나, 멀리 가도 돼, 아, 큰 대출 해도 돼, 욕심내도 돼, 가 있고, 자, 중짜리 동수는 또니또니야, 비슷한 금액으로 가. 왜냐면 한번 이사 가고 나서 대출을 내든 그냥 전세로 살든 우리 살림살이와 1년 동안, 3년 동안, 5년 동안, 10년 동안 벌이가 거의 결정이 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소짜리 이동수는 깨지락거리고 끝나는 경우, 아니면 현실에 맞춘 이사, 이사할 때 돼서 이사하고, 돈이 되니까 이사하고, 돈이 안 되니까 이사하고, 회사가 바뀌니까 이사하고, 현실의 조건 때문에 내 사주의 이동수랑 상관없이 가시는 이사들이 있어요. 그 이사들을 파악해보면 소짜리, 중짜리 이동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사는 이동수, 이사운, 문서운, 계약운, 서류운 카테고리로 해당이 되는데, 그 이사운의 규모에 따라서 이런 규모가 정해진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이사는 두 분의 사주를 봤을 때 남자운에 있는 이동수다. 자, 그럼 주소지에 해당되는 터 기운을 읽어보면 평잔하다, 평탄하다, 잔잔한 호수와 같다. 노년의 기운이다. 자, 그러면 이 터는 배우자가 고르셨네. 맞아요. 성격, 성향, 기질과 맞는 터가 내 눈에 다 보여요. 자, 근데 두 분은 영업 사업 하시는 분이잖아요. 노년의 터라면 노하우가 있다, 완숙미가 있다, 편안함이 있다, 여유가 있다라는 터입니다. 대신에 청년의 기상은 아닌 거죠. 그러면 이 터에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은 매사가 좀 평탄하고 마음의 안정이 된 상태로 사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신에 영업성에 대해서는 주관은 없다. 그러나 부부관계 편하다, 마음 편하다, 몸 편하다, 매사를 평정심으로 바라볼 수 있다. 자, 그렇다면 돈도 탁탁 튀기는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영업성보다는 한 번 맺으면 오래 가고 그 맺은 인연으로 다시 연결이 되고, 두 분 관계로 봤을 때에는 잔잔 호수의 부부관계처럼 합이다.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네. 뭐 손 없는 날에 네. 뭐 이사를 가야 된다고 하는데, 자, 손 없는 날은 이것을 믿지 않아도 음력 9일과 10일, 빵일에 해당되면 다 손 없는 날이고요. 손이 있다는 것은 서쪽에, 동쪽에, 남쪽에, 북쪽에 그 날에 해당되는 손방위에는 살이 껴있다입니다. 인간을 도와주지 않는 마이너스 기운이 있다는 날인데요. 우리 신은 그닥 중요하게 여기진 않으십니다. 만약에 내 사주의 기운이 약하고 뭐 이것저것 치이는 구간이면 방위 보고 날짜 보고 가세요라고 권해드리지만, 그냥 중간 이상으로 살만한 복인데 더 잘 살고 싶은 경우에는 그거 따져서 이 복잡한 현대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다. 그리고 손 없는 날은 귀신같이 알고 다 거기에 예약을 해놨어. 그래서 그거 따지다가 현실을 놓치고 현실이 복잡해지기보다 밥솥, 중요한 가구, 손 없는 날에 먼저 놓아놓고 손 있는 날이지만 들어가시면 보완은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좁은 땅에 건물이 빽빽하고 많은 사람들이 섞여 살기 때문에 기운의 살이 옛날처럼 예민하지는 않다. 따라서 현실에 맞추고 방침을 하자. 이삿날 그러면 이런 말도 있잖아. 비 오는 날 이사 가면은 뭐 잘 산다? 그건 맞는 말인가요? 근거가 분명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늘의 문이 열려서 막혀있던 것이 뚫려서 내려오는 것이 비인데 천기가 허락할 때 이사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사 시즌이기 때문에 이사를 많이 다니실 것 같은데, 네. 이런 집은 가면 좋고 이런 집은 웬만하면 안 가는 게 좋다, 그런 게 있을까요? 자, 일단 그 말씀에 답을 드리자면 현타 옵니다. 신이 이제 상담하시고 저의 경험에 비춰서도 마찬가지고,
결론만 얘기 드리자면 방위는 돈입니다. 선녀님 이사방위 남서로 가. 근데 막상 그 남쪽에 봤더니 어머 선녀님 시세가 너무 올라서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집 방위 터 상담을 하다 보면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결국에는 뭐다? 돈이 방이다. 예, 미안하지만 그래서 이사하실 때 좋은 집은 정사각형 반듯한 모양, 직사각형 반듯한 모양, 각지지 않은 곳, 음지지 않은 곳, 지하 아닌 곳, 햇빛이 들어오는 곳, 그 다음에 그늘 음지 많은 곳은 피하시는 게 좋은데요. 사실 돈이 많다면 이런 데 갈 일이 없죠. 그래서 생활 형편에 맞춘 금액을 떠나서 논할 수는 없다, 이사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3군데든 5군데든 주소를 주면 주소지마다 터의 스토리, 터의 역사, 터의 운기가 있으므로 본인들 사주와 비교 대조해서 읽어드리면 본인이 선택하세요. 이것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갈까요? 지역 이동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최고로 먼저 보시는 게 뭐냐면 직업입니다. 사업을 하시든 직장 생활을 하시든 일복이 어느 지역에 명확하게 꽂힌 경우, 예상이 된 경우는 읽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요즘 현대 실적에 맞춘 상담 내용은 금전이 금액이 곧 방향이므로 주소를 주셔야 명확하다. 지금 부동산 버블이 극에 달았잖아요. 네.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부동산 쪽이 네. 어떻게 될 것 같으신지. 침체 구간은 5년이고 7년이고 이뤄질 수 있지만 그래도 오를 때는 오르고 내려갈 땐 내려갑니다. 그래서 매체에서 얘기하시는 거에 전적으로 귀 기울이고 불안해하실 필요도 없다고 느껴지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시점의 나의 재정적인 상황, 금전적인 여유, 그 다음에 내 안의 목표가 중요하지 살림마다 틀리고 사주마다 틀린데 그것을 어떻게 통짜로 부동산이 높아지니 전부 다 집 사시고 부동산이 낮아질 테니 전부 다 전세로 바꾸시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뉴스의 부동산 경기의 흐름은 참고하시되 내가 계획 세우실 때는 나만의 특기, 나만의 목표, 나만의 성향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사의 목표가 뭐죠? 이사가 왜 주제가 됐죠? 처갓집 바로 옆으로 이사 가는데 아기 계획이 있어서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도움을 많이 받으려고. 사주에 이사오는 있으십니다. 네. 허나 아이가 태어나서 처갓집 도움 받으려고 이사를 하시는 건 운보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더 강하시죠. 이것도 잘 구분하셔야 돼요. 터를 보는 것은 터의 도움을 받고 싶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럼 이 덕을 본다고 하는 것은 터가 우리를 도와주고 터의 기운은 우리가 빌어 쓰는 것인데 사주마다 해마다 연마다 우리의 사주의 구성이 틀리기 때문에 이 터에서는 인복을 받고 누구는 아이복을 받고 스토리 내용 자체가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남편 것도 합의 보고 와이프 것도 합의 보고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 그런 사인이 떨어지면 이사를 권하고 그 터를 계약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근데 월세 가는 경우, 오피스텔 가는 경우 또 이사운이 있냐, 이 집 괜찮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감당할 것이 적은 젊은 분들이 월세로 사시는 경우 그만큼 터의 값어치도 인간사 적용이 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월세는 그렇게 예민하게 영을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금액적 부담이 적은 만큼 나의 기운이 덜 섞인다는 뜻이고 작은 금액일수록 나에게 사주적인 영향은 적게 준다라고 판단을 하시고요. 이제 전세부터는 덩어리가 틀려지죠. 내가 힘들게 일한 돈이 나의 기운이 섞여 있거든요. 그 기운이 그 터에 가서 섞이는 거기 때문에 내 사주에 내 그 금액만큼 플러스 역할을 한다. 자, 그러면 내 사주보다 너무 큰 집을 구했어. 그럼 현실적으로 대출 원리금 내는 그 부담이 커지듯이 터가 나랑 안 맞고 터가 너무 무거우면 그 터 때문에 내 기운이 눌려요. 그래서 이 터 들어가고 나서 일이 잘 안 풀린다. 마음이 항상 무겁다. 그래서 집 크고 너무 좋고 나중에 큰 돈에 팔리겠지. 이런 큰 꿈 안고 들어가서 일진의 운을 뺏기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여유 있게 사시는 게 장땡 아니냐. 이게 우리 신의 말씀이시죠. 그래서 터의 운이 어떤가는 기운의 세상이고 영의 세상이다 보니까 신에게 물으시는 거죠. 우리 읽어드리는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오로지 의뢰하시는 분들의 행복과 건강과 안정을 위해서 이것이 큰 집 사고 좋은 집 살 때의 유의점. 맹모 삼천지교는 맹자의 사주가 엄마에게 감지하게 해서 이사시켜 맹자가 난 거다. 근데 한국 부모들은 내가 맹자 엄마야. 그래서 우리 애기 대치동으로 이사시킬 거야. 목동으로 이사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 모두 우리 애기 낳아서 대치동 떼고 들어가면 이 인물 되고 저 인물 되고 큰 인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온 물어보실 때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교육을 위해서 강남 갑니다, 목동 갑니다, 분당 갑니다, 어디 갑니다 하시는데요. 아이 사주로 보는 게 아니고 이사 오는 부모 운으로 보는 겁니다. 부모가 부모의 노력과 열정과 능력과 재력으로 자식을 키우는 겁니다. 자식은 따라가는 입장인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양보하고 투자한다고 생각하시지만 강남 가서 성공하는 자식만 강남 가야 됩니다. 유학 가서 플러스 되는 사주만 유학 보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잘 되기만을 바라는 부모의 사심, 사랑은 크니까요. 그래서 이사하실 때 내 자식 사랑이 아무리 크더라도 부모가 편안해야 자식이 건강합니다. 그래서 자식한테 너무 집중돼서 좌지우지 하지 마시고요. 우리 부부의 생활권, 부부의 건강, 부부의 편안한 일상을 보장하는 이사, 다음 자식 교육을 생각하시라고 그걸 마무리 말씀으로 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